안녕하셈. 안녕하셈.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쌤. 자, 이번 시간에는 직류회로에서 마지막입니다. 전류의 작용 부분에서 자, 요렇게 한 6가지 우리 기출에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요 한 방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줄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여기 줄은 우리 영국의 물리학자예요. 네,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훌륭한 학자님 얼굴 한번 뵙고 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제가 써놓았듯이 저항이 R인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요 2를 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전력량 이런 것들 이제 배웠었죠. 자, 근데 이 전류가 2를 하는데 t초 동안 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영국 물리학자 줄이 이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식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 줄 히트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H는 이라고 이제 쓰시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제가 써드리는 이 공식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P가 T만큼 곱한 거예요. 우리 전력량에서 했던 거와 같죠? 네, 전력량의 단위가 이제 줄이었으니까 열 에너지 역시 줄로 표현되기 때문에 공식은 같다. 자, 그리고 PT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한번 연결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회로를 한번 더 그려 드린다면,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V고 여기에 전류 I만큼 공급을 했다 치겠습니다. 그럼 요 R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PT로 표현했었는데 P는 전력은 VI였었죠. 전압 전류. 그래서 VIT인데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을 대입하니까 I 제곱 RT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I 제곱 RT를 기억해 주시고요. 단위는 뭐냐면 줄입니다. 줄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위로 한번 제가 빼드릴게요. 위로 이렇게 한번 빼드리면은 자, 우리 첫 번째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1줄은 우리가 열량으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24 칼로리다. 이렇게 기억을 또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 자, 결론적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잘 안 외워주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사 가야 돼. 그 짐 들고 얼마나 힘들어. 잘 먹어야겠죠. 근데 바빠, 이사하느라 바쁘다고. 뭐 어떤 거 갖고 가야 돼? 김밥 한 줄. 자, 다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김밥 한 줄. 자, 어쨌든 저 수치를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칼로리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물 1 세제곱 센티미터를 1도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1줄은 0.24를 했으니까 0.2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24만큼 곱하면 I제곱 RT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칼로리 이렇게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번 이렇게 공식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열 에너지 H는 1번 PT 그리고 I제곱 RT 줄이고요. 1줄은 0.24 칼로리니까 0.24를 곱해서 I제곱 RT 칼로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장에 갖고 가시면 돼요. 자,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 3오므의 저항에 10A의 전류가 30초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자, 그럼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살짝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그려본다면 자, R이 3ohm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현재 10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열 에너지 H에 대해서 공식을 세워봐야겠죠? 자, 이것은 PT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I 제곱 RT로 할 수 있었죠? 근데 단위는 줄이었어요. 현재 문제에서는 칼로리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라? 1줄은, 자, 김밥 한 줄은 뭐 할 때 필요하다? 이사 갈 때 필요하다. 0.24 칼로리.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또 쉽게 외워지겠죠? 자, 0.24를 이렇게 곱합니다. 24 I 제곱 RT 칼로리 이렇게 이제 넣을 준비를 해 주시고 넣으면 되겠죠? 자, 0.24 곱하기 I제곱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10제곱 R은 3. 자, 30초입니다. 30초 이렇게 이제 해주면 자, 여기 100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곱하면은 24가 되겠네요. 24 곱하기 3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계산기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하시면 되죠. 자, 24 곱하기 3 곱하기 30 하면 이렇게 2160 날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160 칼로리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겠죠. 자, 그 다음 저항 25민 전열기로 21.6 칼로리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생시키려면 5A 전류를 몇 분 동안 흘려야 되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해가 잘 되게 그림을 자, 이렇게 전열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R은 20이고, 자, 여기 5A 전류를 흘린대요. I는 5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는데, 자, H는, 자, 공식 PT는 I제곱, RT는 단위는 줄이었는데, 지금 칼로리로 나왔으니까, 자, 1줄은, 김밥 한 줄은 뭐 할 때 필요하다? 이사 갈 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되었다면, 0.24 I제곱, RT, 칼로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0.24 곱하기 5의 제곱에 20, 그리고 이거는 지금 T 해주고 얘가 뭐랑 같대요? 21.6 킬로라 그랬어요. 킬로. 자, 근데 킬로는 10의 세제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1000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T를 좀 구하는 거죠. 0.24 곱하기 25 곱하기 20분의 자, 21.6 곱하기 1000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이거 뭐 약분할 수 있는 거 한번 처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40. 자, 여기 또 중력 죽어 2 이렇게 되고, 자, 계산하면은 21.6 곱하기 2분의 0.24가 되겠고요. 네, 0.24분의 43.2가 나오겠네요. 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기를 띄우시면 되겠죠? 현장에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 0.24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은 180 이렇게 나오네요. 180인데 단위가 초죠. 180초입니다. 자, 1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 이것은 3분이 되겠다. 3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전류와 관련된 효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펠티의 효과, 제베크 효과, 그리고 톰슨 효과, 중간금속 삽입의 법칙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요 펠티에와 제베크 효과를 잘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핵심 위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펠티에 효과, 펠티에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펠티에는 프랑스 이제 물리학자 펠티에 의해 발견된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발견이 됐냐면, 자, 1번 여기 제가 핵심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고, 자, 한쪽 금속 다른 금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전류를 흘린다면요, 어떻게 된다? 온도차가 발생해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이제 차가워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쓰이냐면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좀 해요. 연말에 우리가 이제 제가 있는 학교는 전자 또는 전기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템 제작하기 이런 거를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이그젬플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자, 펠티에 소자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주세요 이렇게 펠티에 소자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기 쳐볼게요. 아두이노 펠티에 소자 이렇게 쳐보면 네, 그럼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면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펠티에 소자의 이제 전기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면요, 한쪽 면이 뜨거워지고 한쪽 면이 차가워져서 어떤 이런 냉장고 만들 때 또 학생들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펠티에 소자 방금 보여드린 걸 떠올리시면서 어떤 냉각 장치에 활용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맞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류를 공급했을 때, 전기를 공급했을 때 돌아가는 장치다 보니까 딱 우리 냉장고를 떠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냉각 장치나 어떤 냉장고를 떠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코드를 연결해야 되죠? 코드를 연결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1번. 자, 전류가 들어와야 2번 여기서 어떤 온도차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펠티에 효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제베크 효과입니다. 자, 역시 제베크는 독일의 물리학자 토마스 제베크에 의해서 발견된 효과고요. 자, 여기도 핵심을 체크해 볼게요. 핵심은 이거의 반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온도차를 발생을 시키면 두 접속전 사이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죠?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까 제가 또 요 사이트 한번 보시면 여기 제베크 효과를 이용한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자, 한쪽 면을 온수로 태우고 한쪽 면을 얼음으로 식히면 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흘려서 전자 멜로디를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톰슨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금속에서 온도차가 있으면 체크해 볼게요. 온도차가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과 흡수가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톰슨 효과라고 이제 하고, 자, 중간 금속의 법칙은 두 금속 사이에 제3의 금속이 삽입되었을 때 같은 온도면은 이제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참고하셔서 요 네 가지 법칙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금속점에 자, 여기 체크해 볼게요.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은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 펠티의 효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 떠올려라? 우리 냉장고를 떠올려 봐라. 전기 공급하면 콘센트 꽂으면 이제 시원해지죠. 자,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입니까? 정답은 펠티의 효과입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자,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요, 거기에 전류가 흘러요. 자, 이건 뭐였죠? 제베크 효과였었죠. 자, 제베크 효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종류의 금속을 페어로 만들고, 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른다. 맞죠? 자,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은 온도차에 따라서 정해진다. 맞겠고요. 자, 열전쌍은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한 장치를요, 우리가 열전쌍 또는 열전대라고 합니다. 맞고요. 자, 전자냉동기, 온풍기, 자,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다? 펠티에 소자가 되겠죠. 펠티의 효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금속 A, B에 C, 제3의 금속이 이제 들어왔네요.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3금속의 법칙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전기분해가 뭔지 살짝 한번 써볼게요. 자, 전기분해는 우리가 19세기 초에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용어가 도입되었다고 하고, 자,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거나 또는 변환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이걸 이제 전기분해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요, 어떤 전기 도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숟가락을 마이너스 극 쪽에 두고, 자, 플러스 극 쪽에 은판을 이제 연결했다면, 자, 우리가 여기 외부 전원을 인가를 하면 요 숟가락에 은이 이렇게 석출돼서 도금되는 그런 상황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또 하나 추가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어떤 순물질을 얻을 때, 순물질 얻기를 할 때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순물질, 순수한 구리를 얻으려는 상황에서 여기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가 일생생활에 있겠죠? 그것을 플러스 극에 설치를 하고, 자, 외부 전원을 이제 인가한다면 마이너스 극 쪽에 순수한 구리가 석출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분해는 이렇게 삶에 응용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은, 자, 여기 왼쪽에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잠깐 제가 여긴 지워보고, 자, 시험 문제에는 우리 CuSO4, 자, 황산구리 전해에게 구리판 전극을 사용해서 전기분해하는 부분이 우리 기출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자, 1번, 자, 다시 한번 요 그림하고 매칭을 해볼게요. 자, 뭘 준비가 되어야 하냐면은, 자, 구리판 두 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외부 전원을 인가해서 외부 전기에너지 전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딨냐? 자, 구리판 두 개는 요거 구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과 요것, 그리고 전원 요렇게 해서 1번 이 준비물을 매칭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전기분해, 외부 전원을 인가해서 전기분해를 이제 실시를 하면, 자,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보고, 자, 요 구리가, 여기 있는 이 구리가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논의하시냐면, 자, 여기 Cu2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자,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두 개 잃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E 마이너스. 자, 전자가 두 개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자가 요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E 마이너스. 그래서 요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놓고 보니까, 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번, 아, 이쪽은 플러스 극이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아,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고, 자, 여기 우리 전자가 이렇게 이제 여기 공급이 돼서 나오죠. 그럼 여기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아까 여기 Cu2 플러스, 자, 이온과 만나가지고,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5번 해서, 자, Cu2 플러스와 두 개의 전자가 만나서 구리로 석출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제 나오냐면, 구리가 석출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극이 두꺼워질 거예요. 두꺼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안 썼는데 앞에 하나만 또 써준다면, 아까 여기 2번에서 구리 이온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플러스 극은 두께가 얇아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자, 두꺼워지면 구리가 이제 석출이 됐죠.
자, 그럼 얼마나 석출이 되었느냐, 얼마나 석출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전기분해에 관한 패러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을 결론은 석출량은 KQ다, 화학 당량과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을 뒤쪽에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외워주셔야 될 걸 체크해 볼게요. 자, 구리판 2개 외부 전원 준비하고, 자, 플러스 두께가 얇아질 것이다. 왜? 구리 이온으로 변환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전자가 공급이 돼서 이쪽에서 CO2 플러스와 전자 2개가 만나 구리가 석출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두꺼워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네, 여기 문제가 이게 많지 않아가지고, 자, CU 황산구리 전에 이게 2개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인가할 때 우리가 한 그 전기분해 실험이죠. 자, 음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극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공급이 돼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리 이온과 만나서 구리가 석출되니까 두꺼워진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혹시 까먹었어도 자, 요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뿔마 이렇게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CO2 플러스와 2개의 전자가 만나서 구리로 석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 앞에서 했던, 자, 여기 제가 지금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앞에서 했던 전기분해, 이 전기분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기분해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기로는 이 마이너스 극 쪽에 구리가 석출이 된다라고 했죠. 자, 2개의 구리 이온이 2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구리가 이제 석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자, 그럼 얼마나 이제 석출이 되느냐, 그 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때 우리 패러데이의 석출량 요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에 석출량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쿨롱의 전기량에 의해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여기서 얘기하는 석출량입니다. 자, 조금만 풀었으면은 저 1쿨롱의 전기량은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식,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공식은, 자, 석출량에서 자, 공식을 2가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KQ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K 먼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자, 여기서 K는 저기 따로 빼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필기해 드리는 대로 수정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K는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램 퍼 쿨롱이 되겠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1쿨롱의 전기량에 의해 분해 또는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화학 당량이라고 한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 두시고, 여기다가 얼마를 이제 곱하냐면 흐른 Q, 전기량을 전기분해에서 통과한 전기량 Q를 서로 곱해주면 그만큼 석출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잠깐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식에서 우리가 여기 한번 잠깐 제가 빼보면은 Q는 IT라고 했었죠. IT다.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전류 공식은 T분의 1초분의 1초 동안 Q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쿨롱이 이동했니 라고 정의했었죠. 이 공식에 의해서 Q는 IT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넣으면은 KIT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출량은 전기화학 당량과 전기량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학 당량이라고 있어요. 화학 당량을 혹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다면 공식 하나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당량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기출문제 풀 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해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딱 석출량은 K 화학 당량과 Q에 비례한다. 조금 더 풀었으면 우리가 Q는 IT라고 했기 때문에 KIT 단위는 그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 들어가 볼게요. 자, 초산 은 용액에 1A의 전류가 2시간 동안 흐릅니다. 이때 은의 석출력을 구하고요. 화학 당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석출량은 KQ고요. 자, Q는 IT라고 했었죠? 자, 그럼 KIT 이렇게 쓰시고, 자, 화학 당량 들어갈게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전류는 1A,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2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저기를 합시다. 자, 2시간은 초로 환산해야 되니까 1시간에 3600초니까 7200초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7200으로 바꾸겠습니다. 7200이 되겠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1.1 곱하기 7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자, 좀 더 이쁘게 써보면, 자, 여기 10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되고 1.1 곱하기 7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00분의 1.1 곱하기 7200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계산기로 1.1 곱하기 7200 해주고, 자, 나누기 1000 해주면 7.92가 나오죠. 네, 그래서 7.92g이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니까 그냥 공식 좀 외우시고 그냥 값 대입하면 끝나죠. 계산기 잘 쓰시고요.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자,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전해될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화학 당량 K에 비례한다. 이 법칙은 뭐냐? 패러데이의 법칙이었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화학 당량으로 옳은 것은, 자, 화학 당량 우리가 따로 좀 기억하자 그랬죠. 화학 당량의 공식은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켈의 원자가는 2이고요. 원자량은 58.7입니다. 이때 화학 당량이 얼마냐 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화학 당량은 우리가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랬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2분의 58.7이고 29.35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당량이 29.35가 된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지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볼타 전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전지의 원리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보면,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구를 연결해서, 자, 전원을 한 1V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시 전자가 이동해서 우리 여기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근데 요 전지를 보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또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 기출에 또 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해서 같이 필기를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자, 1번은 1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묽은 황산 용액이 이제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아연과 구리판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수용액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아연판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원래 여기 ZN 아연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ZN2 플러스 이온화됩니다.
자, 그럼 2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 두 개를 잃었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전자가 두 개가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의 이동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해서 자, 요렇게 이쪽으로 전자가 공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쪽까지 이제 전자가 공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3번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류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번 보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며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ZN판과 구리판을 한번 보셨을 때 자, ZN에서 자, 전자가 공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연 쪽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극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이 된다. 자, 그리고 구리판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 이렇게 이제 된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과 매칭이 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 1V 정도의 기전력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쪽을 이제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면 4번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 아까 두 개의 전자가 이쪽에 공급이 됐었죠. 근데 이쪽에 수소 이온이 이 전자와 만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소 기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수소 기체가 막 보고 이제 올라와요. 자, 그래서 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 이쪽에 수소 기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어떤 반응을 지속적인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쪽의 내부 저항을 증가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자, 5번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이것은 분극 작용이다. 분극 작용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극 작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해서 기전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좋지 않죠? 이걸 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뭐냐면 6번. 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감극제를 사용합니다. 감극제를 사용하면 우리 H2 기체를요, 우리 H2O 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우리가 원치 않는 기전력이 저하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결론 체크해 볼게요. 자, 결론은 자, 요렇게 전지의 원리 볼타 전지에서 준빔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 요쪽에 반응되는 모습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물론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전류가 그러면서 ZN이 마이너스 극, 아연이 마이너스 극, 구리가 플러스 극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전자가 공급이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분극 작용이다. 기전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감극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됩니다. 1번. 자, 양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자, 여기에 아연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구리였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저항을 이제 연결을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전자 이동을 보면 전자가 여기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갔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양극 여기에서 생기는 반응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일단 구리판이죠. 구리판이면서 자, 어떻게 됐죠? 이쪽에서 두 개의 전자가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됐었죠? 자, 두 개의 전자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만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 이것이 분극작용 기전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뭘 써라? 감극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볼타 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 기체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분극작용이다 라고 했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극제를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지의 종류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1과목 전기이론에 총 4단원이 있는데 직류회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지가 있습니다. 1차 전지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1차 전지에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 망가니즈, 망간 건전지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또 간극제 아까 나왔죠? 네, 간극제, 분극작용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기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 여기서 뭘 쓴다? 이산화 망가니즈를 쓰더라 라고 해서 여기 탄소, 플러스 극은 탄소, 마이너스 극은 아연,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가니즈 쓰는 거를 좀 여기 체크한 거를 여러분도 같이 교재에 체크해 주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봐주시면은 예시가 있어요. 예시, 자주 사용되는 예시들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납축전지고요. 납축전지다 라고 해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자, 특히 납축전지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해역으로 무엇을 쓰는지, 묽은 황산을 쓰고 이산화납, 납 쓰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 두 번째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한 1차 전지와 2차 전지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망가니즈, 망간 건전지 양극재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탄소 막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연판이었고요. 간극재로 사용되는 것은 이산화 망간이었습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H2SO4, 묽은 황산 용액이 됐겠고요. 알칼리 충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2차 전지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묻는다면 니켈, 카드뮴 전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디어 직류회로의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 교류회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면은 1과목은 충분히 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